제 육친. 자, 이 육친 할 때는 처음에 월부터 봅니다. 월. 월에서 뭐를 본다? 성격 여부. 일제 때 신유술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난중계로를 안 합니까?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잡으면 뭐 말을 못 해주고. 원래 이 무슨 글자가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글자가 주로 키포인트는 삼합이거든요. 삼합. 삼합에서 거들어 주느냐 아니면 꺾어 보내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지워야 되겠어요. 이것만 보시면 이거 뭐가 안 되시고 주변에 또 이런 분 계시니까 천지 안개보다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가을이니까 위안을 삼아야죠. 가을이니까 위안을 좀 삼아야죠. 그때 제가 아까 여기서 해줬잖아요. 이게 팔자가 여기는 이미 잘 산다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실제로는 우리 삶이라는 게 그 살아가는 생활에서 재물, 관 이런 것은 실제로 운이 우선해요. 운이 더 대세라는 거예요. 근데 팔자를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또 따르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모순이 생겨서 좀 어지러지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주기 위한 게 저희 컨설턴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분 뭐냐. 똑바른 직업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까 신유술 쪽에 그러니까 좀 험한 표현을 한다면 머슴이에요, 머슴. 머슴 내지는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 철학으로. 그런데 이 종교 철학도 똥물에도 급수가 있듯이 여기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수가. 어느 정도 성격된 사람들은 이로공명해가지고 이름을 드날리고, 아닌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모습은 뭐냐? 이것도 봐주는 게 제하고 관만 봐주면 돼요, 제관. 제해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관으로 살아가지. 근데 그 삶은 모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참 서글픕니다. 저도 모습이라서. 어쨌든 저 육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 궤도로 와서 육친에서는 월을 갖다가 우선 성격 여부. 성격이란 게 뭡니까?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내 삶에 무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 성향도 뚜렷할 것이요. 거기에 따라서 직업도 똑똑하게 가져지겠죠. 일단 격이 되었다, 성격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걸 먼저 우선 보시고, 두 번째, 성격은 아시죠? 10가지.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이제 인성, 공부니까. 학업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겠다? 육진상으로 인성을 보겠죠. 자, 연월 중에서도 월을 우선합니다. 거기에서 인성이 월 기준으로 해서 충을 맞느냐, 형을 맞느냐, 파, 해, 원진, 공망이 있어요.
다 이게 이제 파격으로 가는 거 맞죠? 파격. 성격에서 옆 글자가 간섭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 파격이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인성의 해를 제일 크게 주는 게 뭐냐면 원진하고 공망이에요. 원진은 뭡니까? 원진. 꼴이 온전하지 않다. 삐딱하게 쳐다본다. 즉 눈치코치를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꼴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꼭 폼나는 시험, 폼나는 관직, 뭐 학교 여기 갔을 때 꼭 1, 2점 차로 떨어져요. 왜? 꼴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미 오래 되겠다 했는데 최고의 폼에서는 항상 1, 2점 차이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러니까 10%,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고시성 시험에 패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운, 세운의 흐름이 좋을 때. 그래서 고시성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원진이니까 사용하는 건 또 꼴이 이상해. 제대로 변호사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원진이 원어에 이런 식으로 인성에 원진이 끼었다 이러면 항마라고 보세요. 항마.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차선이다. 차선. 즉 예를 들어서 시험을 뭐 변호사를 하려고 한다. 그럼 변호사 말고 법무사를 해라. 차선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으로 가서는 뭐냐면 부자가 붙어요. 부자.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다. 그럼 부시장을 해요. 청장이다. 부청장이 되는 거예요. 부청장. 이 다 항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격된 팔자 10%를 제외하고 90%는 다 항마예요. 그죠? 네, 다 항마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원진도 항마죠, 항마. 왜? 꼴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점수대로는 다 못 가잖아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진이 실제로는 그 해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은 차라리 되든 안 되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글에 보면은 원진이 충보다 더 나쁘다 했는 게 뭐냐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끝까지 이렇게 다리를 거는 거예요. 될만 하면 70%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도 원진 맞은 팔자, 인생의 원진 맞은 팔자, 집도 내 못 반듯한 집은 안 되고 좀 찌그러졌다든지. 참 원진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인성하고 같이 무리지어서 보는 게 문창,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무일주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진이죠, 원진. 네. 그러니까 오도 인성도 원진이고 겁재도 원진이에요. 네. 양인도 원진이고 천을기인도 원진이고 근데 천을기는 그 해가 적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학교를 간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학교는 보통 관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천간에 떠 있으니 유명이요. 그죠? 예, 유명이요. 육친적으로 보니까 평관, 살이, 대학.
거기에 이 자체가 원진이 끼었다는 것은 그 뭡니까 이제 100% 만족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일주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가 유명 국립대잖아요. 유명 국립대학교. 그런데 원진이 끼었으니까 서울대가 되겠습니까? 보통 공망이든지 원진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떠시면 국립 닮은꽃 사립으로 많이 가요. 국립 닮은꽃 사립. 그러니까 국호명, 그 다음 수도명을 따라간다는 거죠. 고려, 조선,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동자가 붙든지, 나라 국자가 붙든지, 그 뭐 한양, 성군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망이든 원진이든 어쨌든 요거는 항마면서 무조건 최고품 나는 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죠. 이 오가 축구 중에서 오가 원진이고 축도 원진이지만은 그 위에 중간에 있는 것도 같이 원진의 해를 같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팔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라이센스가 구해지겠습니까? 안 구해지겠습니까? 아니 뭐 무도 되고 기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원진이란 말은 최고 라이센스 추구가 폼나는 모양으로 추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양인도 잘 못 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낮춰서 가라는 거예요. 낮춰서. 그렇게 차선으로 길을 열면 이제 성공 번영한다라고 적어주는 거죠. 자기는 늘 막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랬잖아요. 법무사, 부, 그러니까 차선, 부. 이거 하면 지켜지고. 우리가 말하기 쉬운 거거든요. 낮춰서 그렇죠. 제일 말하기 쉬운 거. 예,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진했고, 그 다음 공망. 공망은 뭡니까? 비워 있으니 다시 채워 넣는다. 여기서 떠오는 느낌 없으십니까? 다시 채워 넣는다. 다시 재수. 그죠? 공망은 보통 재수 아니면 삼수 아니면 늦을 만학으로 봐요. 네. 보통 이제 연월에 공망이 있으면 보통 그 인성의 공망이 들면 재수, 삼수, 만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성이 만약에 연월에 없고 일시에만 있다면 늦게 학위 취득이나 부동산 문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사무장은 인생이 아예 없었는데 예? 인생 자체가 자본 발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외로 가겠죠. 국내에 없으니 해외. 그러니까 외국 가는 팔자가 오미라든지 너무 더워서 할 때는 그냥 아예 외국에서 살아버려라. 그러니까 5, 6월에 또 낮에 태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우리 국내에서 살아가려면 계속 더운 기운을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깝깝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외국이나 섬에 가서 그냥 살아버려라.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인신사에 의한 객지발복, 연월의 공망에 의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엄마의 운이 안 좋을 때 있었죠? 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관이라든지 이런 거, 인성이라든지 관이 연월에 투출 보통 안 되면 내에는 없으니 외에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외국을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연월에 충이 있다. 인성에 충 맞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외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을 많이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외국 갈 일이 거의 없었다. 그냥 옛날하고 요즘은 이제 틀리게 된 거죠. 예. 그뭐 계속 살면서 옛날에는 맨날 싸우고 뭐중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이제 분과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과거의 형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자연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애도 수술해서 뭐 괜찮아지고 의료적인 도움. 그걸 인성에 만약에 형 맞으면 이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형벌을 다룬다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법무나 의료, 가공 이런 쪽에서 성공 번역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망은 원래 이게 부기 빈천에는 크게 영향을 줘요. 부기 빈천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확 성공했다가 일순간에 훅 꺼지는 그런 작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에는 조금 영향이 적다 하는데 그래도 항마의 영향은 재수, 만학으로서 영향은 조금은 미치더라. 이렇게 썸머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한 케이스가 공부 안 하고 내놀다가 학교 잘 간 케이스가 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네, 운이 좋아가는 케이스가 보통 경일주, 신일주거든요. 금일주들이 경이나 신일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인묘진, 사오미 특히 경일주가 더 해당 사항이 돼요. 중학교 1, 2, 3,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 했을 때 중학교 때 어떻게 됩니까? 인성 파괴작용, 재운이 와가지고 네, 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성 딱 들어가지고 아야 공부해야 돼. 딱 그 인문계 겨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오미에는 폼 잡고 뭐 명예감투하고 뭐 찔락찔락 거리다가 고3 때 뭐냐? 천을기까지 오잖아요. 인성에. 이래가지고 학업이 풀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참 신기한 케이스죠. 네, 운을 이런 경우가 정말 잘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여튼 학업에는 원진, 공망이 해가 좀 요 신살 중에서는 좀 크다라고 유념해 두시고 5분만 쉬었다가 충형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에서 충, 형, 파, 해, 원진, 공망. 원진하고 공망은 했고요. 이제 충을 보겠습니다. 충. 이 실제로 충은 이걸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세요. 긍정적으로. 일단 빼돌이다. 이게 뭡니까? 충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묘하고 유가 있다. 눈치가 빠르겠다, 느리겠다. 눈치 빠르죠. 묘유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일본어의 용어를 쓴다면 겐토를 쳐도 잘 치는 거예요. 잘 찍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단, 학업운을 거둘 때 축이라는 게 뭐예요? 시소 운세라는 거예요. 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일주에 뭐 자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 충이잖아요. 충.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인이 와서 거들면 어떻게 돼요? 인성을 거들게 되니까 학문적으로 학문에 관해서는 굉장히 성취를 하는데 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를 거드는 요인이 오면 학교하고 탐사하고 학문하고 이때는 항마
이때는 꾀돌이 인자로서 정말 공부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했는데 그러더랍니다. 변호사를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엉덩이 중경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책을 한 채도 안 보더래요. 그 와이프가 당신 도대체 책을 왜 변호사라는 양반이 책을 한 채도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사람 한다는 말이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책을 왜 보냐. 딱 그 케이스거든요. 공부할 때는 확실히 확 해버리고 돈 벌 때는 확실히 돈 확 벌어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충이 있어도 압력이잖아요, 압력. 하고 여기가 이제 보통 여기가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 가서라도 라이센스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해외로 갈 수 있는, 그죠? 유학으로 이쪽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구석이 하다가 야, 이 변방에서는 도저히 배울 게 없다. 서울로 가자. 그런 것도 있는 충의 효과. 요게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인성의 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항마를 여기도 많이 겪어요. 근데 이제 인성을 거둘 때는 정말 꾀돌이로서 학업 성취에 탁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형이 정말 요즘에 와서 이게 뜨고 있는 거예요. 뜨고 있는 거. 자, 요거는 다 월에 이제 인성에 관해서입니다. 인성에 관해서. 연월의 인성에 관해서 신살들이 어디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자, 형은 뭡니까? 나의 일부분을 깎고 너의 일부분을 깎아라. 그래서 끼워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벌, 수술, 가공의 요인인데 실제로 이게 인성의 형이 붙으면 이것도 그냥 권이에요, 권. 실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자, 형벌은 기본적으로 뭐가 더 우세가 되면 되겠습니까? 관성이겠죠. 관성이 우세하면 형벌을, 즉 법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수술은 뭐겠습니까? 인성인데 죄를 바라볼 때 자격을 구해서 돈 버는 쪽으로 갔을 때 수술, 즉 의료죠. 의료 분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같은 경우에는 관과 인성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학 쪽으로 가겠죠. 공학. 제조 분야. 옛날에는 이게 과거 사회에서는 형을 가지고 태어나면 죽으니까 살로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현대에서는 살을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네. 이 형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형신. 근데 이게 인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이게 약간 실력 행사 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식상에 형이 붙으면, 식상이 뭡니까? 내 활동 무대고 밥그릇이잖아요. 그 밥그릇에 형이 묻었으니 좀 떨어지겠죠. 여기보다 격이. 그래서 깎고 조이는 그런 쪽에 그쪽 분야에 밥을 먹거나, 그죠? 너무 격이 더 탁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주는 밥을 먹고 지내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이게 형이 쓰이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보실 때는 인성의 유무를 꼭 관찰을 해보세요. 요즘 이제 많이 뜨는 게 이제 자모형,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런 식으로 세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 많이 뜨잖아요. 혹시 그 수술할 때는 보통 자기께 실력이 뭐 식신이나 뭐 상관이나도 같이 뭐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자기 그렇죠. 그 이제 내 팔 다리면서 그런 게 되니까 그쪽 수술 인자로도 보죠. 예, 같이
실력이 진짜로 공부만 이렇게 잘하는 교수님 있을 거고 형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실력으로 수술을 엄청 잘하는 선생님. 그렇죠. 형이 있어야 수술도. 형도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양이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잘하죠. 그건 큰 수술이에요. 요즘은 돈 안 된답니다. 요즘은 차라리 비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쁘장하게. 예. 그게 이제 요즘은 돈이 더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사를 이제 가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확장. 그 다음에 파나 형을 했고요. 파나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보면은 뭐 교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잘 봤나? 모르겠는데요.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교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막 비유를 들자면 핸드폰이 왔어요. 띠리띠리띠리 잘 들리다 중간에 끊기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잠깐 끊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교란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유는 없음. 어쨌든 이것도 근데 파나해는 그렇게 많이 신설적으로 해석을 가미는 안 하는데 약간 뭐 교란 과정, 항마를 겪는 과정에서도 들어간다라고 정도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간에 약간 방해 요소가 그렇죠. 방해 요소를 겪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나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일진이 파가 들었는지 해가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성은 이렇게 이제 신살적으로 가미를 요 정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가서는 다른 육친의 간섭자로 해서 전공 가는 것도 해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관성이에요. 관성은 실제로는 학교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00%다 가는 게 아니고, 딱 요 모양대로 가는 건 100%는 아니에요. 약 10분의 6에서 7 정도가 요 모양새대로 가요. 예. 나머지 왜 관모양새대로 안 가냐면 밑에는 전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근데 약간 공통적인 속성은 다 가지고 가요. 비슷한 속성은 있는데 100% 맞지는 않더라. 근데 거의 조금 잘생긴 팔자들은 요 특성을 그대로 따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좌표로 나올 때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 이렇게 구성해서 보시면 돼요. 천간은 뭡니까? 유명, 중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는 우리가 보통 실의 개념으로 봤잖아요. 여기서는 유명보다, 그러니까 천간보다 폼이 덜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땅으로 왔으니까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간지지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근데 학교로 간다. 그러면 내에 없으니 어디로 가겠다? 외로 가겠다. 외국. 그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은 뭡니까? 지지 중에서도 안에 장간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지보다 폼이 보다를 넣어야 되겠네. 폼이 덜 난다. 이거는 지역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가 똑같이 되어 있다. 그럼 명실공히 폼도 나고 직업적 그것이 그 학교로 가서 직업적 환경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의 성격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일단 기본 틀은 요 기본 틀.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도 정관이냐 편관이냐 나눌 수가 있겠죠. 정관은 어떤 거죠? 국립. 편관은 사립 속성.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 뭐 충이나 형이나 원진이나 공망이나 이제 신살적으로 가미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국립 단문골 사립을 해요. 거기는 뭐를 따라가냐면 국호명, 수도명, 고려, 조선, 신라, 가야, 백제 뭐 이게 쭉쭉 있잖아요. 성균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한양, 그 다음에 동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자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나라 국자만 들어간다든지 그런 쪽에 인연을 많이 갖더라. 이거는 신살이 왔을 때예요. 신살이. 신살 작용에 의해서 공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편관은 사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도 법문화 그 다음에 공학 같은 경우에는 국사립을 혼용합니다. 왜? 이 자체로서 과 자체가 편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러니까 아까 같은 팔자 무일주에 갑에 오에 축 원진 먹었다. 자, 동자 붙은 학교, 거자 붙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월에 비겁이 많이 무리지어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보통 여대를 많이 가요. 나와 같은 성별을 많으니까 그거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 이제 관을 우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인성을 차선으로 봐서 목, 화, 토, 금, 수로 또 쪼개 볼 수가 있어요. 관이 목의 관이냐, 화의 관이냐, 토의 관이냐, 금의 관이냐, 수의 관이냐 요거에 따라서 먼저 관부터 보시고 차선으로 인성을 체크를 하시는데 자, 목입니다. 목은 뭐가 있습니까? 보통 동자, 동력동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높을 고자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울 신 그 다음에 숲을 림 그 다음에 경사경자 좀 쓰기 어렵습니다. 경사경자는 가지고 마음신방병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외워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매산자 산은 토에도 같이 들어가요. 매산자는 그 다음에 뭐 밭전자 이런 것은 토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매산자, 스플린, 언덕구, 뭐, 얘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풀을 청자. 예, 예. 아, 한자 적으려고 힘드네. 그 다음에 언덕구자. 언덕구자. 이랬을 겁니다, 아마. 요 정도 쪽으로 이렇게 학교가 보통 들어가고요. 이제 화라는 지명은 보통 빛날 광자, 밝을 명자, 그 다음에 꽃 화자 이런 거.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남영남. 예. 남영남자.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빛날희. 우리가 또 그 양이라고 표현하죠. 예. 볕양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토는 바위암자. 바위암자가 어떻게 쓰더라?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죠. 참,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쓰다가 그 다음에 뭐 중앙. 뭐 요 정도로 토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은 선역서. 선역서자. 그 다음에 세금 부스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열매실자. 뭐 숭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바위암자. 토에도 있고 예. 금도 있고 토는 바위암을 넣기가 좀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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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위암자를 여기 넣읍시다. 바위암. 중앙전. 그 다음에 여기 언덕구가 들어가 있죠. 언덕구. 네, 언덕구. 그 다음에 수는 보통 물수변, 바다해, 내천,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물가포. 그 다음에 동서남북 할 때 북쪽을 가르치면 북. 서울 지방에서는 한수, 한. 이 정도 있답니다. 뭐 적어 드릴까요? 바다해, 내천, 물가포. 제가 참 한자에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물수, 그 다음에 북녘북, 한수한.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수변도 많이 들어가요. 예. 여기 이제 장명 좀 해보시면, 요가 오행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좀 더 능통해지시겠죠. 예. 설명을 하면 한자를 배우든지 보통 책으로 보고 합니다. 예, 예, 예. 인명용 한자 사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게 무슨 한자예요? 네, 그걸로 이제 보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럼 한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 읽으면 보통 관성은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관이냐, 평관이냐, 그 다음에 관성의 오행적 속성에 따라서 저런 이런 글자들을 많이 따서 오더라. 예. 이제 학업은, 이래 직업은 이쪽 가면 외울 거 많습니다. 그래야지
적어줄 수가 있으니까.